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오늘 또 시장에서 좀 꿈틀꿈틀거리는 섹터가 하나 있길래 그쪽에 대해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대표적인 섹터는 조선 쪽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조선은 또 꾸준히 올라왔었죠. 올라오다가 한 여름 때쯤 돼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고 지금 이제 중요하게 현대중공업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지지할 때 지지 잘하고 다시 한번 꿀럭꿀럭 하면서 변화가 들어가는, 일단 요거를 주봉상의 패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약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약간 더블 바텀, 많이 올라간 거 좀 조정 이렇게 딱 받고 다음에 옆에 고점대 넘겨가면서 변화가 나올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패턴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일단 보게 되면, 첫 번째 조선을 보게 되면 이제 신조성가 지수 많이 보게 되죠. 신조성가 지수는 일단 그동안 쭉 올라오다가 지금 190대 넘어가나 싶었더니 191.8이었나요? 그게 2008년도 때 가장 고점이었는데 191.8 이 정도인데 190대 들어갔다가 살짝 이탈해서 189.6인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살짝 흔들린 거죠. 190대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여기서 그러면 쭉 밀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신조성가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그냥 밀릴 것이냐, 시장은 일단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상이고, 두 번째, 이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중국한테 빌립니다. 약간 중국 수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수주는 중국이 오히려 한참 앞서갑니다. 지금 약간 좀 데이터 보게 되면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국은 여기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어지기 시작한 게 여름 때 이후부터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느낌은, 아니 이건 수주 산업인데 중국한테 밀린단 말이야 라는 쪽에서, 특히 중국은 국영선사 1, 2위 업체를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커졌죠. 이거의 효과 따라서 중국한테 이렇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선업이 턴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2022년도부터 턴하기 시작했죠. 2024년도. 그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들어왔던 부분들이 쭉 빠지다가 다시 변화가 들어오면서 신조성가 지수가 상승했던 모습들까지 갖춘다. 본격적인 흐름들은 이때부터입니다. 2022년도부터. 그러면 요거까지 반영되면서 일단 제대로 신조성가 지수가 반영되는 흐름까지 보는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내년부터 이제 건조돼서 완료된 쪽들은 그래도 제값 제대로 받고 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때는 이제 독이 별로 없다가 이제 독이 막 차가지기 시작하는 시간, 막 독이 막 차오르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건조하고 이거 스케줄대로 쫙 돼서 거의 다 지금은 2027년도, 2028년도까지 거의 다 막 다 찬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때는 P와 Q가 동반적으로 다 올라간 거죠. 신조성가 지수 올라갔고 또 수주도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다 올라간 구간이 이때고, 지금은 2024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지금은 두 번째는, 이후부터는 독이 다 찼어요. 지금 받아도 한 2028년 한 3, 4년 뒤에 가서 건조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와? 그러면은 받아줄 텐데 좀 비싸게 받을 것 같고, 그래도 중국 가느니 우리한테 주는 거면은 좀 잘 만들어 줄게요. 그 대신 좀 비쌉니다. 그런 거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Q는 늘지 않습니다. 지금 더 늘 수가 없는 게 독 다 차 있는데 뭐 확 폭발적으로 늘지 않겠죠. 근데 P가 올라가는 구간, 그래서 P 중심의 상승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변화를 체크하는 게 가장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차이가 거기서 벌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PQ가 다 좋았고 지금은 가격 상승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그럼 체크해야 될 거는 신주성까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가격 괜찮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나왔던 수주를 보게 되면 딱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이번에 나왔던 수주 보니까 암모니아 수주선 보게 되면 이거 VLAC라고 하죠.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강하게 두 척 수주했는데, 이거 보게 되면은 다 합치게 되면은 이번에 공시한 게 금액이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안 나왔는데 일단 요거에서 포함해서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 2,500만 달러? 1.26 달러 이렇게 되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걸 봤었을 때는 이게 VLAC 쪽 암모니아선 치고 운반선 치고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일단 또 암모니아 운반선 같이 기화돼서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선들을
고부가 가치선이라고 보죠 보통. 이거 비싸게 받았다. 이제 지금 피싸움입니다. 비싸게 주면 그런 건 사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아유 이거는 좀 싸게 이런 거 이제 저가 수주 안 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동안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쪽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철강 그 선물도 그렇고 철강석이 쭉 하고 올라오다 보면 아유 그러면 이제 철강 산업이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철판 특히 후판이죠. 예, 이걸 기본으로 만든 후판들은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까지 누렸던 약간 좀 저비용 그래서 후판 가격들이 철강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싸게 들어왔던 분들이 오히려 좀 비용 쪽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쭉 갔다가 좀 다시 다 내려옵니다. 그만큼 아직은 중국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어떤 변화가 크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세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뭐 환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 환율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원화 약세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강세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하는 측면들은 어차피 지금 은행하고 수합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느 정도쯤 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지만 뭐 이런 블라블라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과정 쪽에서 약간 조정폭이 있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상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받았던 이제 고가 수주선들을 이제 반영시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게 반영되는 실적들은 어차피 턴어라운드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조선주를 보게 되면 보통 매매가 뭐 샀다 팔았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냥 묵직하게 좀 모아갔다가 어느 정도쯤 변화 나온다? 그러면은 또 대응하고 하는 그런 매매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희에 일비할 필요는 없고 묵직하게 사는 구간. 특히 이렇게 나오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볼까요? 5월 달에도 나왔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이때도 그런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잘 묵직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벌써 5월 달에서 6월 달 거의 한 달 동안 옆으로 행보합니다. 이거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예전에도 뭐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도 7,000원대 중반대에서 거의 뭐 그냥 샀다가 가지도 않는데 버려버리고 그러신 분들 많이 봤지만 저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갖고 있은지 잔잔바리가 1년이 넘었다. 네, 그냥 사이클만 보고 그냥 묵직하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12,000원까지도 찍고, 네, 그래서 괜찮았지만 이런 사이클들 그리고 특히 쭉 갈 때는 또 보면은 가다가 이런 구간들 있죠. 가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들 이럴 때는 줄여줘야 됩니다. 줄여주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네, 그리고 다시 또 싸게 살 수 있겠지. 분명히 또 싸게 사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팔았던 거 이번에 또 이런 구간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좀 묵직 정리했던 거 이럴 때 들어가게 되면 이때도 20만원대 이상 21만원 20대 이상 팔았던 거 지금 뭐 17만원 이때 17만원대 18만원대 이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묵직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길 시계열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게 되면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와 똑같은 과정 쪽에서 그때 나왔던 가격대는 오기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 이때도 밋밋하게 쌍바닥 찍고 올라왔다. 이번에도 지금 비슷하게 거의 중심적인 가격대를 놓고 찍었다가 돌아서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 본다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느 정도 반발배가 나오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기조를 그대로 또 주가가 누리겠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실적 부분 한번 볼까요? 실적 부분 보게 되면 일단 턴어라운드 확인이 2분기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환호했었죠. 그런데 3분기로 들어가면서 2분기보다 조금 슬로우할 것 같아요. 이때 나왔던 게 많이 얘기되는 게 조업 일수는 뭐 거의 뭐 비슷하겠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근데 조업 일수가 일단 조금 줄었고 분기별로 생각하게 되면 줄었겠죠. 추석도 있고 거기다가 10월 1일 또 임시 공휴일이었고 거기다가 휴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기휴가 있죠. 여름 정기휴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업 일수 줄었고, 게다가 올해는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거의 뭐 35도 34도 그냥 밤에도 32도였어요. 열대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조업도 차질이 생기고 그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슬로우하게 되는 모습들을 예측은 했었죠. 근데 이 정도쯤 될 것이다.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서 그러면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왔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세게 받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알고 있었어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정상적인 쪽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 2,400억, 2,700억 이렇게 예상을 하는 모습들로 쭉 들어가게 되면 이제 레벨이 점점점 올라오는 구간으로 바뀌겠죠. 이랬을 때는 아마 실적들도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지금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 완성 내년부터 6,400억 1조 1,900억 이거 일단 2배쯤 되죠. 여기 또 50% 성장하고 하는 이런 구간이 왔었을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 돼서 분기 실적들이 이제 채워지는 모습들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들은 어떻게 갈까요?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아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가격에서 크게 밀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다음 레벨로 들어가는 모습들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조선업에 좀 묵직하지만 크게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의 근거가 아닐까. 안쪽에서 실적들의 변화도 같이 보시는 게 맞겠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 약간 이제 끝났고 P가 좋아지는 구간이 나온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아마 이때는 본격적으로 엔진 업체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때는 P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선박에 차지하는 비용의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게 엔진 쪽입니다. 그러면 P가 올라가다 보니까 엔진도 당연히 어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기 공급하게 되면 이것도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그대로 누린다. 그러면 훨씬 더 엔진 쪽들은 더 긍정적일 거고, 게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친환경 연료 이거 가지고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벙커 CU 들어가서 저속 엔진, 디젤 엔진 들어가는 것의 납품 단가와 친환경 연료의 단가는 같을까요? 전혀 같을 수가 없겠죠. 이게 새로운 기술과 함께,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도 훨씬 다를 거고, 이게 단가가 훨씬 높겠죠.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엔진 업체들의 실적들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지금 대충 보게 되면 엔진 업체들의 실적들을 그냥 되게 보수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봤을 때는 아마 실적 발표하고 업사이드를 더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엔진 업체 잘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면서 최근에 또 잘 움직이고 있는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이런 때가 중요하죠. 여기까지 갔다가 터치하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안 빠진다. 그러면 다음으로 올라간다. 이런 과정들이 거치는 단계들 좋은 것 같고, 하나 엔진도 물론 특히 국내 엔진 업체들은 가장 첫 번째로 잘하고 있는 게 HD, 뭐 다 비슷하게 다 아실 겁니다. HD, 현대, 중공업, 엔진사업부,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런 예전에 HSD 엔진이었죠. 이거의 흐름들 하나 엔진 이름 바뀌었고 인수하고 이렇게 바뀌고, 세 번째 STX 중공업 있었는데 이런 쪽들이 HD, 현대, 마린 엔진 이렇게 바뀌었고, 이름 바뀌면서 HD 그룹 쪽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쪽이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가동률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요. 가동률이 거의 풀 캐파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뭐 계산한 거 보니까 130% 막 나오더라고요. 이거 덜어서 이쪽으로 가겠죠. 밀검이 더 늘어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조선 쪽에서, 중국 쪽에서 조선 수주를 많이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쪽들은 엔진 쪽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아직까지 엔진 설계나 개발 능력이 거기까지 못 따라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연료 쪽도 이번에는 이거 우리 배는 친환경 연료 같이 쓸 수 있게 보통 이중 연료 추진선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쪽은 어떤 뭐 암모니아나 LNG 들어가고, 또 한쪽은 벙커 CO 들어가고 하면서 어떤 싼 기름이니까 이거는 먼 해양에서, 근데 이산화탄소 발생은 많다 보니까 해양에서는 이거 쓰고 연안에서는 친환경 연료 쓰고 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들이 변화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거를 갖고 중국 쪽은 아직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의뢰한다. 그럼 이쪽이 만든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 비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수익은 누가 볼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엔진 쪽도 또 지금 최근에 나온 수주 보게 되면 엔진 업체들이 많이 받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상승 효과와 함께 엔진 쪽의 수혜를 많이 받는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챙겨보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 나올 것마다 좀 체크해보고 다음 레벨 가는 것들 좀 보시는 게 맞겠다 라는 쪽에서 계속 조선 쪽은 엔진 쪽들 보는 게 맞겠다 라는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또 수출 동향 쪽에서 선박 관련된 쪽들이 아마 이쪽은 계속 반도체는 이제 10월 달부터 기저 효과가 좀 나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딱 터나는 수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두 자릿수 이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출 쪽에 선박, 조선 쪽들은 생각보다 그 숫자는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숫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납기일에 따라서 지금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조들은 유지가 된다라는 쪽에서 이것도 하나 체크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로 해서 아마 조선 쪽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수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크게 안 올렸고, 그러면 이런 묵직한 자리 쪽에서 18만원대 현대중공업 기준으로는
사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밖에 뭐 HD, 현대, 미포 이런 것들도 실적 빨리 돌다 보니까 예전만큼 탄력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자리들이 안 빠지네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HD, 한국, 조선해양, 이것도 지금 조금 이게 좀 빠르네요. 여기까지 터치 잘 안 하고 한번 레벨업 된다 그러면 이쪽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근데 중간 지주 하다 보니까 물론 직접적인 사업 회사도 있겠지만 약간 플레이하기가 그래서 싼 거 아니야, 지주 중간 지주 회사다 보니까 싼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고, 뭐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HD 현대 같은 거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주사 쪽에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사업회사 쪽에 그런 종목들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꾸준하게 가서 나중에 좀 묵직하게 정리하겠다, 삼성중공업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쪽에 대한 변화, 특히 LNG선의 강점, 또 이제 플랜트 쪽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옛날에 사고 쳤던 것들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보시면서 어떤 쪽이 괜찮다, 이게 뭐 이거 좋고 저거 좋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 쪽 움직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런 쪽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조와 변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쪽에서 좀 잔잔바리지만 1년 이상 들고 오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어차피 사업의 특성 알고 길게 보겠어 하고 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이 조금 턴하려고 하는 듯 마는 듯한데, 시장이 좀 탄력 받기를 좀 더 기원하면서 또 내일 어떤 섹터로 갖고 들어올지 또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내일 또 기대했던 섹터를 가지고 짠!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